고기의 생산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마치 천연 자원 같은 거라서 이게 늘린다고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구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인구수가 늘어나는 거와 비례하는 거 이상으로 고기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하나뿐인 지구, 한정된 지구 안에서 그 수요들을 우리는 다 맞춰서 공급할 수 있겠는가? 그게 불가능하다. 축산산업의 문제를 너무 많이 알고 있다시피 처음에 저희도 축산산업에 좀 혁신에 관심이 있어서 처음엔 좀 축산 농가들 좀 많이 다녔었어요. 대체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고요. 실은 저는 배양육은 두세 가지 좀 포인트가 있었어요. 하나는 맨 처음에 대체육이 사람들한테 선입견이 비건을 위한 걸로 좀 많이 인식이 됐었어요. 그래서 좀 식물 소재로 만드는 게 대세 아닌가? 이제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인데 이걸 배양하는 기술이라든지 또 모세포를 가져오는 그런 그 과정이라든지 뭐 식감을 재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식물성에 비해서 아직은 좀 덜 발전돼 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위드는 배양육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소나 돼지의 도축 없이도 고기를 만들 수 있는 미래가 당연한 미래, 즉 고기를 길러서 먹는 것이 당연한 미래를 만들고 싶은 회사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 저희 고기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환경에 이로운, 더 지구에 이로운 그러한 배양육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에서 시위드라고 하는 해양수산자원, 소위 얘기하는 해조류에 대한 다양하면서 무궁무진한 이 소스들을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랑은 어떻게 보면 차별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해조류를 가지고 구조체를 만든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죠. 어떤 식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해조류를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게 세포에 잘 적합이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걱정이 많았었죠. 해조류 특유의 맛이 엄청 어렵거든요. 어떻게 어떤 해조를 써서 대체육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부분이었었고, 맛을 제거하거나 보조하는 부분들 굉장히 힘든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지? 라는 부분들이 조금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또 해조류로 스캐폴드 만들어서 식감이라든지 또 벌크하게 키울 때 이 영양 공급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결했던 것이 저는 좀 기존의 배양육의 한계를 좀 많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게 컸었어요. 세포를 분양을 해드리고 키우면서 3차 구조체에 잘 이 세포가 스며들어가서 자란다라는 결과를 듣고는 그 뒤로는 이게 궁합이 잘 맞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는 확신을 가졌었죠. 네. 그래서 배양육 쪽에서는 좀 이렇게 치고 나가는 회사가 없었고, 그래서 그거를 되게 기술적으로 재밌는 방법으로 풀고 있어서 저는 시간은 좀 오래 걸려도 여기가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너무 반가웠어요. 배양육이라고 하는 분야는 이제 하나의 단일 기술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은 아니에요. 배양액, 지지체, 세포, 바이오리액터, 그 외의 모든 것들, 맛과 관련된 관능적인 부분, 이러한 많은 기술들이 복합된 연구 개발 분야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저희는 이러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물론 테이크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다른 팀들과 협력을 해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복합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식품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파트를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식품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환경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하게 생산할 수 있는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먹고 아주 작은 양으로 많은 양의 배지를 만들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가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있는 미세주류를 이용해서 식물성의 배지로 소고기를 실험실에서 생산하겠다. 스피루리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WHO라든가 나사에서 완벽한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생물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포 안에 단백질, 탄수화물, 무기질, 그다음에 지방, 나머지 뭐 바이타민이라든가 천연 색소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포 하나로 어떤 육상 작물들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시위드에 저희가 분양을 해드린 세포는 세포 셀렉션이란 개념을 도입을 해서 선발이 된 세포를 분양을 해드렸습니다. 선발을 하고 있는 세포들은 한우의 고유한 DNA의 정보를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의 조직에서, 특히 근육 조직에서 분리된 성체 줄기 세포를 이용을 해서 세포를 키우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청정함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고 동물 유래에서 발생되는 바이러스 등에 대해서 안전해야 됩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세포들은 GM을 사용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는 세포를 선발하는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 방법에서 굉장히 자유롭고요. 그리고 나중에 식품화 됐었을 때도 안전성 문제에서도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은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도 이게 상용화되는 데는 좀 훨씬 더 오래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곧 시식해야 한다 해가지고 깜짝 놀랐었고. 네, 저희 회사는 굉장히 빠른 회사고요. 그 부분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굉장히 빠르고 추진력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산자부 알키미스트 과제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제 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했었죠.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했습니다. 그때 미팅을 하면서 전화상으로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을 했으면 좋겠냐 문의를 드렸더니 대구에서 저녁에 6시에 운전을 하셔서 오셔가지고 전주까지 오셔서 9시에 미팅을 했어요. 미팅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제 대구로 가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미팅한 내용들을 보완을 해서 계획서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셨어요? 제가 안 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 자고도 살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같이 일하면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위드의 어떤 실행 속도 이런 거가 저는 더 재밌는 미래를 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굳이 육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육류를 사용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첫 번째는 흔해서 익숙해서 그거밖에 방법을 몰랐으니까 라는 관점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값이 싼 것도 있고 맛이 좋은 것도 있고 이런 관점이 있어요. 둘 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극복이 가능한 거죠. 요소마다 다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더 쉬운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포의 경우도 아니면 지체의 경우도 배양액의 경우도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또는 더 쉬운 기술들을 접목해서 갈 수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 부합하는 가치에 맞는 방식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회사의 어떤 연구 개발 방향에도 많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쉽게 패티 형태로 이제 배양을 만들지만 저희는 좀 어렵게 가고 있어요. 스테이크 형태로 온전한 형태의 고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제가 생각하는 시위드의 미래는 작은 생명체부터 지구까지 그 가치를 모두 부여하는 회사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던 해조류의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부터 소나 돼지의 도축 없이도 고기를 만드는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고, 인류, 더 나아가서 지구에 더 이로운 영향을 주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Baby, let me fill up whatever you missing, or you like it up at the top. It's a better view in it. I'm not surprised at all.